안녕하세요. 텍스세미나 핵심 알기 준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최근 챗GPT 출현 이후에 수많은 기업들이 초거대 언어 모델인 LLM 기반의 생성형 AI를 자신의 기업에 맞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소용되는 엄청난 투자 비용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엔비디아 AI 테크놀로지 센터의 류영건 부장과 함께 LLM 모델의 동향과 현실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LLM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LM 모델 기반으로 사전학습, 파인튜닝, 서비스로까지의 AI 파이프라인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을 학습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세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큰 빅데이터의 문장을 가지고 프리트레인을 돌린대요. 저희가. 그래서 PLM이라는 건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말씀하시는 거죠? 학습이 끝난 거를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 굉장히 학습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테이지가 컴퓨팅 소스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를 뭐 저희 홀리 그레일처럼 파운데이션 AI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뭐 PLM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데 보시면 파운데이션 모델 사이즈가 뭐 530필리언 뭐 굉장히 큰 것들에도 결과 이렇게 문제를 내보고 하면 굉장히 똑똑하지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프리트레인 자체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어떤 문제를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파인 튜닝을 써가지고 굉장히 좋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스크마다 맞게 만드는데 물론 GPT-3의 논문이 이제 그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제로샷, 퓨샷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고 인스트럭트, 뭐 프롬프트, 뭐 엔지니어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파인 튜닝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온다. 그 타스크를 잘만 질문으로 넣어주면 잘 나온다라는 게 있지만 물론 프리트레인을 한 거를 파인 튜닝까지 해줘야 성능이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파인 튜닝은 어쨌든 슈퍼바이즈를 한 거고 저게 맞습니다. 이제 강학습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채팅처럼 질문 응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코딩을 이제 표현한다거나 명령에 맞게 하는 아니면 뭐 로봇을 제어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다 이제 타스크를 넣어서 강학습을 한다거나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된 거를 이제 실제 서비스를 하시려면 이제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웹 UI도 만드시고 뭐 다양한 거 DB를 연동시킨다거나 이런 것들 다 서빙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적화하는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픈 AI사의 예전 LLM 모델인 챗GPT-3가 사전학습에서만 엔비디아 V100 GPU를 10,000장 넘게 사용했다고 하니까 GPU 가격만 몇백억이 넘게 사용된 것입니다. GPT-3 같은 경우가 이제 175빌리언으로 그거는 이제 논문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이렇게 보면은 GPU를 10,000장 썼다. 물론 10,000장을 한꺼번에 학습한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돼요. 다양한 트라이얼 에러가 논문 보면 스케일러빌리티 테스트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번 하고 그렇지만 이제 1250 노드 거의 10,000장 GPU를 가지고 이제 V100 그 당시 학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량도 이제 그 당시는 엄청난 양이었는데 요즘은 좀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300빌리언이면 그렇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대용량의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프리트레인 할 때는 저희가 학습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문장 집어넣고 앞 문장에서 바로 다음 문자 뭐를 예측할지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학습을 하는데 이제 대용량이고 모델이 큰 게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네요. 맞습니다. GPU 카드 하나만 저게 한 장이 몇백만 아니라 하나 들어 몇천만 하나 들어 10,000장이면 그 10,000장을 네트워크로 또 연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인피니밴드로 묶어야 성능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그게 되면 이제 파인 튜닝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샷, 퓨샷 한 번에 하실 수도 있고 다음에 뭐 인스트럭트 GPT 이제 챗 GPT가 논문 여기까지는 논문이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블랙박스처럼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레인포스 러닝으로 성능을 끌어올린 것까지 이제 논문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75빌리언보다 좀 클 거다 이렇게 뭐 예측을 하고 있고요. 과거 페이스북이었던 메타도 챗GPT-3와 유사한 LLM 모델인 OPT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높은 투자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GPT-3를 거의 따라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의 파라미터 사이즈까지 맞췄고요. 다음에 다양한 걸 비교 분석해보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양도 맞췄습니다. 저게 언제 나왔죠, 저게? 이것도 꽤 오래됐다고 보시면 네. 될 거예요. 2, 3년? 2, 3년 벌써 됐구나. 2023년이니까요, 지금. 네, 네. 아, 1, 2년? 너무, 작년 너무 확 바뀌어가지고, 네, 1년 사이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GPU의 노드 수는 확 줄었습니다. 예, 노드 수는 줄었지만, 이제 그걸로 이건 풀리 학습한, 그러니까 하나를 학습한 데 든 거고요. 이거를 여러 개 했으면 네. 더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2달 동안 거의 1000장의 GPU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초거대 예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빅테크 LLM의 API에 종속의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타는 라마라는 오픈소스 LLM 모델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챗GPT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연구자 관점에서는 그림의 떡인 거죠. 175빌리언을 학습하려면 이 정도 1000장 못 돌리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림이 떡이었는데 이게 이제 메타가 라마를 만들어서 이제 오픈하면서 사실 그 어떤 학계 연구계에 이제 센세이션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론 학습량은 더 많습니다. GPU를 2000장을 가지고 뭐 약간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모델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175빌리언 대신에 더 작은 모델 66빌리언을 썼고 그게 자체 만들었던 이제 OPT 175보다 훨씬 좋다라는 그런 같은 데서 만들었지만 더 좋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최신 트렌드들의 기법들을 다 많이 채용했고 핵심적인 거는 이게 체크 포인트와 코드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GPT는 API가 공개됐거든요. 그래서 API를 그러니까 이건 완전 오픈소스죠. 예, 오픈소스입니다. 지금 학계나 연구기관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이게 굉장히 메인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최근에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아까 보신 것처럼 2000장의 GPU로 프리트레인을 하시는 건 쉽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학습된 체크 포인트를 가져다가 이제 다양한 모델을 다운스트림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도메인에 맞게. 예, 도메인에 맞게. 그래서 맨 처음에 스타트를 하신 게 뭐 몇몇 연구자 그룹들이 있었는데 스탠포드에서 알파카라는 이제 저도 동물 이름 예, 동물 이름입니다. 예, 라마가 양과죠, 양과. 예, 양과 동물의 이름에 이제 다양한 네. 이름으로 이래 양 이름들이 이제 다 사라질 것 같아요. 빨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자는 빨리 도메인 잡아야겠다. 예, 가나코 다음에 이제 선점. 저게 양이에요? 알파카, 알파카, 비쿠나, 가나코. 제가 한번 이걸 검색을 해봤는데. 네. 검색하니까 실제로 DNA 분석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로 한 그런 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네. 랭귀지 모델하고 세 가지 동물을 쳐봤는데 그렇게 검색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파인 튜닝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8GPU 장비를 이제 3시간 동안 뭐 해서 돌리시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뭐 GPU 한 장으로 뭐 연구하시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좀 오래 돌리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데이터량을 축소하시면은 바로바로 쓸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특징이 아까 이 파인 튜닝을 위한 데이터셋을 이제 챗GPT한테 시킵니다. 만들라고. 그리고 챗GPT의 대화 내용이 공개돼 있어요. 쉐어드 GPT라고. 네.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약간 애매한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파인 튜닝 하기는 진짜 쉬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파인 튜닝을 또 AI를 이용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프리트레이닝은 그럼 할 수 없느냐? 한국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림의 떡이 아닌 실제로 이제 이쪽도 관심 있게
보시라고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앞에서 스탠포드 대학을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들과 기업들이 메타의 오픈소스 라마를 자기 도메인에 맞게 변형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어 관련해서는 서비스 구현까지의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연구자분들한테 참 아쉬운 건데 뭐냐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의 특징인데요. 이게 제가 뭐 카타스트로픽 포가팅이라고 제가 영어 네. 이제 한국말로 하면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뭐냐면 학습 데이터가 달라지면 잃어버려요. 이제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근데 물론 이제 라마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집어넣기 때문에 퓨산 러닝 이런 게 작동되고 이제 파인 튜닝이 작동이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급격히 변하면 파인 튜닝으로 할 때 터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데이터가 달랐을 때인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라마가 한국어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프리트레이닝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뭐 다국어를 넣긴 넣습니다. 네. 넣지만 영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한국어를 파인 튜닝 하려고 할 때 그렇게 성능이 잘 안 나오는 네. 그런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좀 딜레마가 있다고 그럼 보시면 뭔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뭐 좀 큰 기업이 네이버나 아니면 이런 큰 데가 좀 네. 저런 걸 라마 같은 걸 좀 만들어가지고 한국어 잘 된 걸 네, 공개하시면 그거 좋은데 공개하면 참 공개를 좋겠네요. 아직 안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공개하겠죠? 그게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여가지고 음. 열심히 만들고 계시고 이제 뭐 비즈니스적인 이슈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APM 공개하든지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사실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리서치에서 공개하신 거고 아. 순수 이제 비즈니스 하신 분은 아닌 이제 리서치 조직에서 네. 이제 아마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좀 아쉬운 아쉬운 점을 이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요. 현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오픈소스 기업들이 커뮤니티용 무료 버전과 상용 유료 버전을 만들듯이 우리나라의 빅테크나 아니면 정부에서 메타의 라마 같은 제대로 된 한국어 기반 LLM을 오픈소스로 내어놓으면 한국 AI 생태계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기업에서 LLM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를 현실적 예산으로 개발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라지 랭귀지 모델을 연구하는 분야는 다양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색깔이 다른 거는 다양한 도메인 분야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음성, 뭐 동영상, 최근에는 바이오, 이제 뭐 스마트 드럭 디스커버리, 뭐 신약 개발 다양한 용도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 뒤쪽에 이제 우윤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 주제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이제 뭐 사실 뭐 학습하다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리셋하고 리줌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할 때 바로 어떻게 살려서 할까? 그런 거 굉장히 큰 연구 주제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뭐 멀티 GPU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이런 데이터 것도 복구하듯이? 그래서 메모리를 내렸다 바로 올리는 이런 것들 굉장히 큰 연구 주제 오픈 소스 과제로 하고 있고요. 꽤 자주 터지나 봐요. 이게 데이터 영향도 있습니다. 데이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학습을 하다가 터지면 그 바로 거기에서 리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으로 가요. 네. 앞으로 가고 이 데이터를 안 씁니다. 터진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블랙리스트를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것도 그것도 연구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긴 문장을 인식하고 뭐 뱉어낼 수 있는 롱 컨텍스트. 그렇죠. 요새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라 멀티모달로 가면서 점점 비디오라든지 이런 굉장히 긴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긴 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챗GPT4 아니면 챗GPT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이제 16K짜리가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편해졌다고 하시거든요. 이제 점점점 이제 길게 나온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퀀타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압축입니다. 이제 모델을 이제 프리시전을 이제 32비트를 쓰다가 요즘 다 16비트 내려왔는데 그거를 더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을까? 그 큰 두 가지가 잘 되면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큰 트렌드의 핵심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라이트한 LLM 모델 개발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